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국채 흐름에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부분인데,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채가 분명히 4.6, 4.5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5.0 이상은 좀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국채는 이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은 오버슈팅과 같은 국면이에요. 추세가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강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과 같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로 해요. 매물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매수자는 청산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매도자도 청산하고 싶겠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하세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9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밤새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의 움직임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찍어서 올려드렸던 시세나 지금 시세나 사실 보고 있으면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다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같은 자리이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에 있었던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드디어 상승세를 좀 멈췄습니다. 일단 이 악재에 의한 상승의 저항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승 탄력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구간부터 지금 흐름이 좀 멈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이 연출되면서 흐름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둔화되어지는 흐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자의 입장과 시장을 보는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매자들은 무조건 모든 게 빨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쉬면 제일 좋죠. 하지만 시장은 매매할 때는 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왜? 시장은 규칙이 좀 있고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흐름들이 간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규격과 원칙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저희가 뭐 정장을 맞춰 입는다, 양복을 맞춰 입는다고 할 때 뭐 어느 곳이 잘하고 어느 곳이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곳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왜? 만드는 방식은 비슷하나 그게 규격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입맛이 다른 것 뿐인 거죠. 시장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입맛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지금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힘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힘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또 고점에서라는 표현보다는 상승에 대한 저항감들도 분명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흐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저께 파월 연준 의장은 그냥 컨퍼런스에서 본인이 개막식 그냥 인터뷰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그 전에 11시 반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새벽 4시 전에 흐름이 연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쉬어가는 거 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쉬어가고 나서 흐름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재차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저께 그리하여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그 다음에 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어저께 드렸던 영상 중에 보면 페이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페이크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페이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도 페이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저께 그 구간대에 대한 체킹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뭐 시세 유지하지 못했고요. 그대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넓게 바라봤을 때는 그냥 민자로 보여지시지만 실제로 움직였던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흐름을 보시면 바로 이 페이크 구간대를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 페이크를 확인하자마자 대밀리면서 다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켜내긴 했지만 이 과정은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다우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같이 받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좌측에서 올라오는 이 왼쪽 면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가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강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과 같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로 해요. 매물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매수자는 청산을 하고 싶겠죠. 매수자는 청산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도 청산하고 싶겠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청산 과정을 지난 이유는 결국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물들이 소멸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재차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의 지금 고민이 생기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국채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국채에 대해서 분석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느냐? 예,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 국채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국채의 흐름에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부분인데,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채가 분명히 4.6, 4.5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5.0 이상은 좀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국채는 이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은 오버슈팅과 같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잠깐 볼까요? 코스피 지수 잠깐 보시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급등을 하루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급등했던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대밀려 버렸죠. 근데 제가 아마 체험방에서 같이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시황을 써드리니까 브리핑 자료를 보시면 나왔지만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양봉이 올라왔고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 종목군이 다 좋고 수급이 다 좋으니까 계속 갈 거라고 믿는데 못 간다라는 거죠. 이 결국은 이런 오버슈팅 구간은 가더라도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가 무슨 껌값 움직이듯이 껌값 움직이듯이 뭐 100원 1000원 움직여가지고 이 1000원 이렇게 가격 밴드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기가 그 다음에 그 나라 경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 정도의 경기에 아예 문제가 크게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급변화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 뉴스에서도 늘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준수하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시장의 모습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고민이 많았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채 이 4.5라는 부분을 이 상태에서 내려온 것만 생각하시면 주가의 반영이 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은 오버슈팅 부분이 제거되면서 원위치로 회귀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채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또 시세의 변화가 한 번 더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4시죠. 그 이후에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전 현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골드입니다. 지금 이제 골드의 움직임이 보시다시피 그냥 흔히 말해서 내리꽂고 있어요. 내리꽂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도 지금 금에 대한 질문과 국채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나 골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영상들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있는 영상, 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떤 설명 드렸냐면, 나스닥과 골드가 이제는 비동조화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이 골드가 예를 들면 오르면 주가는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골드가 내리면 주가는 오르는 건데, 이 과정이 이제 깨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제자리죠? 근데 골드는 계속 저점이 깨지죠. 이건 왜 그러느냐면, 얘도 분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봉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오버슈팅 부분에 대한 제거 부분과 그냥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전쟁에 대해서 긴장도가 있었던 부분인 거지 시세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에 대한 심리적 싸움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주가에 대한 심리적 싸움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저께 그 페이크 동작 제가 분석해놨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페이크 동작 추가 확인했는데, 확인하자마자 바로 급락 조정 한번 받았었고, 반등 나왔지만 역시 눌려있고, 그래서 여전히 저의 뷰어는 동일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아마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정도가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데, 이번에 나타날 조정이 크게 빠진다, 적게 빠진다에 대해서는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연준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지금 시장의 상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특히나 지금 주간에, 근래에 들어서 주간에 보시면 박스권이 너무나 강해요. 아마 저희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계신 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실전 매매 영상을 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보시면 한 달 전이랑 지금 또는 2주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이 시간대 11시경에 진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2시경에 진입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금방금방 나오고 게임이 끝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 오전 주간의 변동성을 너무너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변동성 죽이고 있는 현상이 언제 풀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 연준 발표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하고 1차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흐름의 강약 조정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타이트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심리전이고요. 심리전 플러스 자금 관리입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시장에서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밀려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 시장한테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시황과 명확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들 기원드리고 파생한 송 대표도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